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그 초록빛 매실이 반짝이는 계절이죠. 오늘은 보내주신 그 자료들, 이걸 가지고 매실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소화 잘 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흥미로운 점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실은 정말 단순한 여름 과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 쭉 보면서 매실의 어떤 영양들인 가치라든지 또 안전하게 즐기는 법, 그리고 맛있는 활용법까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 같아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갈증이랑 설사를 먹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삼독이라고 해서 음식, 피, 물에 독을 없앤다 이런 말도 있고요. 저도 어릴 때 배 아프면 할머니가 꼭 매실액 타주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경험적인 지혜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매실에는 그 유기산, 특히 구연산이 아주 풍부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을 좀 분해하고 에너지 생성을 도와서 활력을 주죠. 사과나 배 이런 과일보다 훨씬 많아요. 게다가 페놀성 화합물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몸속 세포가 늙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또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어떤 방어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기산이 피로 회복에 좋은 건 알았는데 그 페놀성 화합물이라는 건 좀 생소하네요. 이게 항산화 항염증이군요. 자료 보니까 단순히 소화 불량 개선 이걸 넘어서서 위 건강 자체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도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위험 원인 중 하나라는 헬리코박터균 있잖아요.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또 위장 운동을 좀 정상화시켜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죠. 그리고 대장 쪽으로 가보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풍부한 유기산이랑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변비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고요.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주는 그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있어서 장 건강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항암 효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긴 한데 위암, 대장암, 난소암 이런 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속편한 과일이네요. 근데 있잖아요. 매실은 꼭 익혀 먹거나 아니면 가공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씨앗에 독성 성분이 있다 이래서 매실청 담글 때 보통 100일 지나면 건져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많고요. 자료들 사이에서도 보니까 씨앗 처리나 숙성 기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던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생매실, 특히 그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미량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분해되면 시아노아물이라는 약간의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매실청이나 장아찌처럼 설탕이나 소금에 절여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부분 안전하게 분해가 됩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120일에서 150일 이 정도 이상 숙성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120일 이상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 씨를 아예 빼고 담그거나 아니면 100일 후에 매실을 건져내고 1년 정도 더 숙성시키는 방법. 이게 널리 권장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숙성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6월 초중순에 수확한 단단한 청매실은 씨앗에서 독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안전한 건 역시 씨를 빼거나 충분히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니 해도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혹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매실 자체가 산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실청은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엄청 달죠. 네, 맛있다고 이걸 물처럼 막 드시면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루 한두 잔 정도 물에 좀 희석해서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도 좀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매실청의 그 당 함량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저도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자주 쓰는데 진짜 활용법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샐러드 드레싱도 있더라고요. 매실청에 들기름, 콩가루 이거 신선했어요. 네네. 멸치볶음에 넣으면 바삭해지고 감칠맛도 더해주고 제육볶음이나 무생채 양념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렇죠. 매실청은 정말 훌륭한 천연 조미료입니다.
음식 궁합을 살펴보면 이게 더 재밌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유랑 매실청을 한 5대1 비율로 섞으면요. 매실의 강한 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면서 소화도 돕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 걸쭉한 요구르트처럼 변해요. 우유랑요? 정말 의외인데요. 요구르트처럼 된다니 신기하네요. 비율까지 딱 나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오징어 요리에 넣으면 오징어의 타우린이랑 매실의 해독 성분이 만나서 간 기능 개선이나 피로 회복에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랑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꽤 흥미롭습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동의보감 얘기처럼 돼지고기랑은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건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좀 찬 성질이라 같이 먹으면 몸이 너무 차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마늘이나 고추처럼 열을 내는 재료랑 같이 조리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아, 그리고 남은 매실 건더기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소주 부어서 매실주 담그거나 설탕에 졸여서 쫀득한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 건더기 활용법까지 좋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매실은 소화 촉진, 피로 회복 등등 좋은 점이 참 많지만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씨앗 주의하고 특히 매실청은 설탕 함량을 꼭 인지하고 적당량 먹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매실청 형태로 매실의 이점을 얻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효능, 특히 장 건강 개선 효과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언급된 그 일본의 우메보시 있잖아요. 설탕 대신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는 그런 전통 방식? 이런 방식은 또 어떤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